오늘 우리는 한반도 바다 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장의 악수, 회의 테이블 위의 문서, 그리고 이어지는 기술협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외교 행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요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나 실제로는 해양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죠. 그 요청은 바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허용이었습니다.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는 이어 강조했습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가진 자막 능력은 한계가 있다. 동해, 서해라는 우리 바다에서보다 자유롭고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 요청은 그저 잠수함 한 척을 더 갖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측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한다. 후속 협의를 하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한국-미국 동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여부는 단지 군사 장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핵기술 협정, 원자력 수출 통제, 연료 감시 체계, 신뢰와 안보 체계 전반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해 봅시다. 한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자막 능력과 은밀성이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이 수일 또는 짧게 몇 주간 잠수할 수 있었고 보급이나 배터리 충전 등의 제약이 많았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 잠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어디서든 감지되지 않고 작전 궤적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작전 범위가 확장됩니다. 한국 해역만이 아니라 동중국해, 서해, 심지어 태평양 접점까지 영향을 주는 수중 작전 능력이 생기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우위가 생깁니다. 셋째, 한미 동맹의 역할 재정립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자국 해양 안보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미군의 부담은 줄고 전체적으로 동맹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국 반응을 통해 곧 드러납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흐름에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바다 밑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들에게 곧바로 위협이자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일본은 우리 해안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될 것이고 중국은 동해서의 작전 공간이 한국, 미국 연합군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군사령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정보당국은 한국 해군의 잠수함 건조 및 운용 계획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단지 핵추진 잠수함 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진짜 목표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리한 더 강력한 통합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술을 집약해 궁극의 전술급 병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 고난이도 핵기술 협의를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기술 축적과 병기 플랫폼이 맞물리면 단순한 잠수함 선박이 아니라 해저 유도 발사 시스템, 잠수함 발사 미사일 체계, 음속 잠입 기술 등 일련의 연계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이 보유한 전략 미사일인 현무나 유사 미사일 플랫폼을 핵추진 잠수함 기반에서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탑재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부인되지만 핵연료 기술이 미사일 추진 혹은 수중 발사 플랫폼과 결합될 경우 이는 전술의 급 또는 사거리 확대, 핵추진 병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설계는 단지 방어용이 아니라 억제 및 선제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은 동북아 군사안보 지형을 재편하게 만듭니다. 한국이 이러한 통합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중국은 동해 해역에서 한국, 미국 해군이 숨쉬는 공간을 만든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일본은 서해 쪽 또는 동중국해 쪽에서 한국 잠수함이 접근 가능하다는 불안에 놓입니다.
북한은 이제 하늘에는 F-35가 있고 바다 밑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움직인다는 패러다임에 갇히게 됩니다. 미군도 내부적으로 한국은 이미 너무 멀리 나아갔다. 이 기술들을 넘겨주면 회수할 수 없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론 멘트가 아니라 실제 전략문서 상에서 거론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외 커뮤니티와 주변국 언론이 보인 반응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과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 미국, 일본이 동아시아 해양안보 구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공동성명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역시 우리 해역 밑에서 한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방위성 및 자위대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전력 강화는 일본 방위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하위 커뮤니티 포럼에서는 한국이 잠수함뿐 아니라 미사일 원자력 연료 기술까지 연계하려 한다면 우리 해상 방어망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다는 글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중국, 일본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이 기술 격차를 단숨에 벌리면 동북아 바다 밑에서의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외교 요청 하나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지역 여론과 안보 공식의 흐름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이 무기 하나 더 갖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북아 공간에서 법칙을 새로 쓰려는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에 중국과 일본이 지금 핵심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반발, 군비 경쟁의 격화, 외교적 부담 증가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런 길을 굳이 밟고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국방 전략과는 전혀 다른 레벨업을 시사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서게 될까요? 단순히 디젤 잠수함 몇 척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해양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복합 전력을 갖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동북아 질서가 새롭게 쓰여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지금처럼 막연히 경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패권 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해군의 저음 잠암 돌파음, 바다 밑에 전자파 탐지기, 심해 작전을 위한 원자로 모듈 이런 이미지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억해주세요. 정치 지도자의 한마디, 외교 테이블의 문서 한 장이 바다 저 너머에서 또 다른 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진 요청은 단순히 연료 공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해양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무기 보유 때문이 아니라 국가 위상과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동북아 역학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